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였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어지럽게 뒤흔들었다.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계에 자리 잡은 육군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예하의 연대본부 앞 주차장. 그곳은 지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라기보다는 악덕지주의 사유지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야, 김병장. 너 지금 걸레질을 그따위로 하냐? 내 차 본네트에 기스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짜증 섞인 고함이 연병장을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연대장 박철민 대령이었다.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는 한 손에 골프채를 든 채 자신의 검은색 관용 승용차 옆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땀으로 목욕을 한 병사 4명이 달라붙어 세차를 하고 있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병사들의 얼굴은 붉게 익어 터질 듯 했고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워도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닦겠습니다. 김 병장이 허리를 굽신거렸다. 그의 손에 들린 스펀지는 쉴 새 없이 차체를 문질렀지만 박철민의 눈에는 영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사단 참모장님 모시고 중요한 식사 자리가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차에서 광이 번쩍번쩍 나야 내 가오가 살 거 아니야. 박철민은 들고 있던 7번 아이언을 허공에 휘둘렀다. 붕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사들의 귓가에 위협적으로 스쳤다. 그는 골프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감시하며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다. 거기 이등병. 너는 타이어 휠 닦으라고 했더니 왜 멍하니 있어? 칫솔 가져와서 구석구석 안 닦냐? 시정하겠습니다. 갓 전입 온 이등병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칫솔로 타이어 휠 사이를 문질렀다. 박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렸다.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 내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병사가 벌벌 기는 이 맛의 군 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는 믿었다. 그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매캐한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정문 근무를 서는 헌병들이 보였지만 박철민은 그들의 경계 태세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진급과 안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술자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위병소 차단기 옆 개구멍으로 누군가가 쑥 들어왔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제지하기도 전에 그 인형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부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흰색 반팔 티셔츠,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성, 아니 소녀처럼 보이는 작은 체구였다. 뭐야? 저거 위병소 애들 안 잡고 뭐해? 박철민의 미간이 구겨졌다. 위병소 조장이 뒤늦게 뛰어나가 여성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대 본청 주차장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묘했다. 소리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유령이 걷는 듯한 기이한 위화감이 박철민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성은 세차를 하고 있는 병사들과 골프채를 든 박철민 앞에서 딱 멈춰 섰다. 모자챙 그늘에 가려진 그녀의 시선이 박철민의 얼굴을 훑고 병사들의 젖은 군복을 지난 타이어를 닦고 있는 칫솔에 머물렀다. 아저씨.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크지 않았지만 소음 섞인 야외 주차장의 공기를 뚫고 박철민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박철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저씨? 감히 연대장인 나한테? 뭐? 너 지금 나보고 뭐라고 했냐? 박철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갔다. 골프채를 어깨에 걸친 채 짝다리를 짚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여성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박철민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차서. 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민간인 나부랭이야? 등산하다 길 잃었어?
아니면 면회 왔는데 뺀찌 먹어서 정신이 나갔나? 그는 병사들을 향해 턱짓했다. 야, 뭐해? 이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재수없게 감히 부대장한테 아저씨? 이게 미쳤나? 김 병장과 병사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은 선뜻 그녀의 팔을 잡지 못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하관은 곱상했지만 꽉 담은 입술과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병사들을 압도했다. 여성은 김 병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병사들은 하던 일 멈추고 쉽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민간인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김 병장은 저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할 뻔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위압감이었다. 박철민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멋대로 명령을 내리는 이 당돌한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너 간첩이지? 수상한 목적을 가지고 부대에 침투한 거 맞지? 박철민은 골프채를 치켜들었다. 쇠막대기가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당장 무릎 꿇고 손들어. 안 그러면 이 골프채로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그는 위험만 할 생각이었다. 아무리 썩었어도 민간인을 정말 팰 생각은 없었다. 그저 겁을 줘서 쫓아내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한 발짝 다가선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군인이 국민을 향해 무기를 들어 여성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다. 순식간이었다. 박철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성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명치를 강타당한 박철민이 헛구역질을 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성은 쓰러지는 박철민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등 뒤로 비틀어 올려 제압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아! 내 팔! 내 팔! 박철민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명을 질렀다. 세차하던 병사들은 들고 있던 양동이를 떨어뜨렸다.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연대장을 단 일격에 제압해버린 여자의 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너 누구야? 이거 안 나?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육군 대령 박철민이야. 넌 이제 죽었어. 군사 재판에 넘겨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거야. 박철민은 바닥에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강서연은 박철민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박철민 대령. 자네가 누군지는 내가 아주 잘 알지. 하지만 자네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군. 이 미친년이. 당장 이거 놓으라고. 그때 본청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당직 사령과 참모들이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연대장님. 당직 사령 최영호 소령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다. 연대장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깔려 제압당해 있고 병사들은 얼어붙어 있었다. 저거 뭐야? 야, 당장 연대장님 구출해. 총 가져와. 최 소령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박철민을 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붉은색 테두리가 둘러진 정모였다. 그녀는 천천히 모자를 눌렀었다. 챙 위에는 화려한 금색 자수가 놓여 있었다. 최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모자는 장군만이 쓸 수 있는 정모였다. 강서연은 고개를 들어 최소령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박철민의 귀에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본인은 오늘부로 제구보병사단장으로 부임한 강서연 소장이다. 정적. 주차장의 모든 소음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듯한 침묵이 흘렀다. 강서연이 정모를 쓴 채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양쪽 어깨와 모자, 정중앙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섬광을 내뿜었다. 그것은 무궁화가 아니었다. 영관급 장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역. 군인의 최고 영예이자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 두 개의 별.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는 투스타 계급장이 박철민의 눈동자에 박혔다. 소장? 박철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팔의 고통도 잊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포맷되었다. 자신이 방금 미친년 간첩이라고 부르며 골프채를 휘둘렀던 상대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사단장, 그것도 투스타 장군이라니. 최소령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반사적으로 발뒤꿈치를 붙이며 비명을 지르듯 경례 구호를 외쳤다. 백마. 당직 사령 소령 최영호. 사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허겁지겁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다. 백마. 우렁찬 경례 소리가 연병장을 뒤덮었다. 오직 한 사람 바닥에 깔린 박철민 대령만이 흑투성이가 된 채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강서연은 박철민을 놓아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이 묻은 손을 탁탁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두 개의 별이 박철민을 내려다보며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박철민 대령. 일어나는 게 좋을 거야.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군법 교육을 내가 직접 시켜줄 테니. 강서연의 입가에 서린 차가운 미소가 박철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박철민 대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단어만 반복해서 웅얼거렸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병사들 위에서 군림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군복 꺾인 팔을 부여잡고 어정쩡하게 무릎 꿇은 자세, 그리고 공포로 탁해진 눈동자. 그것이 현재 그의 초라한 실체였다. 강서연 소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쫙 하고 장갑이 손에 감기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두 개의 별이 차갑게 번뜩였다. 자네 묻는 말에 대답이 없군. 귀가 먹었나? 서늘한 일깔에 박철민이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다. 아닙니다. 저는 사단장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거동 수상자인 줄 알고 부대 방호 차원에서. 거동 수상자? 강서연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가워서 옆에 서 있던 당직 사령 최영호 소령마저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다. 내가 거동 수상자라면 자네는 거동 수상자에게 제압당해 바닥을 기는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소리군. 안 그런가? 그건. 전시였으면 자네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적의 침투를 식별하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심지어 제압까지 당했다. 그런 주제의 연대장. 강서연은 발치에 굴러다니는 7번 아이언 골프채를 군화발로 툭 찼다. 쇠막대기가 아스팔트 위를 긁으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게 자네의 주무기인가 보지. 골프채로 적을 때려잡기라도 하려고. 박철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근무 시간에 그것도 영내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게다가 사단장 앞에서 딱 걸렸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강서연의 시선이 이번에는 뒤쪽에 얼어붙어 있는 병사들에게로 향했다. 땀과 물로 범벅이 된 채 손에 칫솔과 스펀지를 들고 있는 병사들.
그 중에는 아까 박철민에게 욕을 먹던 이등병도 있었다. 강서연이 뚜벅뚜벅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쉬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병사들이 엉거주춤 자세를 풀었다. 강서연은 가장 앳돼 보이는 이등병 앞에 멈춰섰다.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전투화, 땀띠가 난 목덜미, 그리고 겁에 질린 눈망울. 이등병, 이병, 김, 진, 우. 손에 든 그거 뭔가? 김이병은 손에 든 칫솔을 감추고 싶었다. 하지만 사단장의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칫솔입니다. 그걸로 뭘 하고 있었지? 타이어 휠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철민을 노려보았다. 대령 박철민. 네, 대령 박철민. 자네는 집에 칫솔이 없나? 아니면 병사들이 자네 집 청소부라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차가 너무 더러우니까 도와주겠다고 해서. 박철민이 다급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억울함과 분노가 스쳤지만 감히 연대장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것이 군대의 생리였다. 하지만 강서연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자발적이라. 강서연은 김이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김이병, 솔직하게 말해. 자네가 정말 닦고 싶어서 닦았나? 네. 김이병은 입을 다물었다. 박철민이 뒤에서 눈을 부라리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몰랐다. 강서연은 김이병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리고 박철민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김이병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췄다. 걱정 마라.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관은 나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너희를 건들 수 없다. 진실을 말해라. 이건 사단장의 명령이다.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김이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의 보호였다. 그는 용기를 냈다. 아닙니다. 연대장님이 시켰습니다. 닦지 않으면 저 못돼 가만두지 않겠다고. 칫솔로 휠 안쪽까지 닦으라고 했습니다. 김이병의 고백이 터져나오자 옆에 있던 김병장도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근무 서야 하는데 강제로 불려나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일했습니다. 심지어 사모님 차까지 가져와서 세차하라고 했습니다. 본물 터지듯 병사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박철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새끼들이 미쳤나? 내가 언제? 야, 너희 거짓말하면 영창 가는 거 몰라? 박철민이 이성을 잃고 병사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강서연의 발이 빨랐다. 퍽. 강서연의 전투화가 박철민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끄악. 박철민이 다시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강이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강력한 로우킥이었다. 어디서 행패야? 강서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내 부하들을 협박해? 그것도 내 눈앞에서? 그녀는 쓰러진 박철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의 악력에 박철민의 군복 상의가 트어질 듯 팽팽해졌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자네의 더러운 승용차나 닦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강서연은 박철민을 거칠게 밀쳐냈다. 박철민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세단 팬더 쪽에 부딪혔다. 번쩍이게 닦아놓은 차체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최소령. 네. 당직 사령. 지금 당장 사단 헌병대장 호출해. 그리고 감찰참모, 법무참모 다 오라고 해.
이 연대 싹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최소령은 허겁지겁 상황실로 뛰어들어갔다. 박철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서연을 올려다보았다. 헌병대와 감찰이라니. 이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자체가 끝장날 위기였다.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제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박철민은 체면도 버리고 강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강약약강의 전형적인 말로였다. 강서연은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다. 명예. 자네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닌 것 같군. 그리고 처자식? 자네한테 당한 이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야. 그 부모들이 이 꼴을 보면 피눈물을 흘릴 거다. 그때 위병소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사단 헌병대의 순찰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빠르고 정확했다. 끼익. 순찰차가 멈춰 서고 헌병 완장을 찬 건장한 부사관들과 장교가 뛰어내렸다. 헌병대장은 강서연을 보자마자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헌병대장 중령강. 민. 호. 부르셨습니까? 박철민 대령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서연의 명령은 간결했다. 죄목은 직권 남용,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상관 모독 및 폭행 미수다. 체포해. 헌병대장의 지시에 헌병들이 박철민에게 달려들었다. 박철민은 반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의 양팔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연대장이야. 너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박철민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은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강서연은 연행되어 가는 박철민을 등지고 멍하니 서 있는 병사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이병의 얼굴에 묻은 떼국물을 닦아주었다. 투스타 장군이 말단 이등병의 얼굴을 닦아준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이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아니,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강서연은 김이병의 어깨를 단단히 쥐었다.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한 건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만든 지휘관의 잘못이고 그걸 방치한 군대의 잘못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코끝이 찡해졌다. 이 새로운 사단장은 달랐다. 확실히 달랐다. 모두 생활관으로 복귀해 씻고 쉬도록. 오늘 일과 열외는 내가 보장한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경례했다. 그들의 눈빛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서연의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박철민 하나 잡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했고 뿌리 깊은 악습은 뽑아내야 했다. 최소령. 네. 사단장님. 연대장실로 안내해. 장부랑 서류 싹 다 가져오고. 강서연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오늘 밤 이 부대의 모든 먼지를 털어낼 거니까.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연대장실은 화려했다. 아니, 사치스러웠다. 전방부대의 지휘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집무실을 옮겨놓은 듯 했다. 바닥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은 양주병들이 진열된 장식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은 집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소파에 앉지 않고 박철민이 쓰던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골프 잡지와 외제 차 카탈로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기가 차는군. 강서연은 카탈로그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뒤따라 들어온 최영호 소령과 참모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역시 박철민의 폭주를 막지 못한 방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감찰참모. 네. 사단 감찰참모 중령이 상 훈입니다. 지금 즉시 연대 비품 전수조사 실시해 박철민이 횡령한 게 있는지 병사들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이 어디로 샜는지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법무참모. 네. 법무참모 소령 은입니다. 박철민이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기록, 증언들 다 확보해. 세차뿐만이 아닐 거야. 관사 청소, 심부름, 자녀들 과외까지 시켰다는 제보가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긁어 모아서 기소장에 첨부해. 명심하겠습니다. 참모들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집무실에는 강서연과 당직 사령 최소령만이 남았다. 최소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강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최소령. 네. 자네는 왜 박철민을 막지 않았지?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최소령의 입술이 말라갔다. 그게 연대장님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인사고과를 쥐고 계셔서 비겁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령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변명해봤자 강서연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도 군 생활을 오래 했기에 계급 사회의 비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달랐다. 침묵은 동조다. 강서연의 말에 최소령이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자네가 아까 내 정체를 알기 전 박철민이 나를 쏘라고 했을 때 쏘지 않고 망설인 건 보았다. 최소령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적어도 민간인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더군. 기회는 한 번 주겠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나한테 충성하지 마. 강서연이 말을 잘랐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해라. 그리고 부하들을 사랑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지휘관이다. 알겠나? 백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썩어 빠진 연대장 밑에서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책상 서랍을 뒤지던 강서연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다. 이중으로 잠긴 서랍이었다. 그녀는 열쇠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힘을 주어 서랍을 뜯어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서랍이 박살났다. 안에는 두툼한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강서연이 장부를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납처로 보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0월 0일 XX건설 사장 접대비 500만 원, 0월 0일 군수처장 선물비 200만 원. 뇌물장부였다. 부대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심지어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까지. 이건 박철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대단하군. 박철민. 아주 알뜰하게도 해드셨어. 강서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최소령. 이거 보관해.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다.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연락해서 연대장 관사 압수수색 영장도 준비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제구보병사단 예하 연대는 발칵 뒤집혔다.
헌병들이 곳곳을 누비며 비리를 캐냈고 감찰 장교들이 서류 더미를 파헤쳤다. 병사들은 생활관 창문에 매달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모습은 그야말로 통쾌한 사이다였다. 새벽 2시. 조사가 대략 마무리될 즈음 강서연은 연병장에 전 병력을 집합시켰다. 한밤중에 비상소집이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피곤한 기색보다 기대감이 가득했다. 조명탑 불빛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강서연은 연단 위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연병장을 덮을 만큼 거대해 보였다. 제구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사단장 강서연 소장이다. 스피커를 타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군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지휘관은 탐욕에 눈이 멀었고 병사들은 노예처럼 취급받았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연병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부당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의 눈빛을, 그리고 전우를 위해 용기를 낸 병사의 외침을. 강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사단장인 나조차도 너희의 인격을 모독할 권리는 없다.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우리 백마부대에서 부당함이란 단어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부패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라낼 것이며 성실한 자는 반드시 보상받게 할 것이다. 강서연이 주먹을 불끈 쥐어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우리는 백마고지의 영웅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의상.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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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외치는 함성이 밤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나는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강서연은 환호하는 병사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철민의 장부에서 발견된 상납고리, 그 윗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올 테면 와봐라. 다 쓸어버릴 테니까. 강서연의 눈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시각 헌병대 유치장. 박철민은 차가운 철창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서가 놓여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변호사. 변호사 불러줘.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철창 너머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헌병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실루엣. 박대령. 꼴이 말이 아니군.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철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보고 그의 눈이 커졌다. 처장님?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처장 김태진 준장이었다. 박철민의 뇌물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던 바로 그 인물. 어쩌다 투스타한테 꼬리를 밟혀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드나? 자네 입단속은 잘하고 있겠지? 김 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협박이 들어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박철민이 철창에 매달려 애원했다. 김 준장은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던져주었다. 자네가 살 길은 하나야. 입 다물고 혼자 가는 거. 만약 내 이름이 거론된다면 자네 가족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 준장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철민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집어들었다. 절망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백마부대에 불어닥친 피의 폭풍. 강서연 소장은 과연 이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육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하지만 영관급 장교 숙소와는 동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안가는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이곳은 군 내부 사조직인 청수회의 비밀 아지트였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중 상석에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는 남자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처장 김태진 준장이었다. 박철민 그 멍청한 놈이 이를 그르쳤어. 김 준장이 신경질적으로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투스타가, 그것도 707 출신인 독사가 사단장으로 내려갔는데 눈치도 없이 골프질이라니. 즉, 맞은편에 앉아있던 뚱뚱한 체구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군납 건설업체인 태성건설의 오 사장이었다. 장군님, 박 대령이 입을 다물까요? 그 친구가 워낙 겁이 많아서. 혹시라도 우리 장부 이야기를 불어버리면. 걱정 마십시오. 가족을 인질로 잡아놨으니 쉽게 입을 열지는 못할 겁니다. 대답한 것은 소파 구석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육군 수사단 소속의 황중령이었다. 헌병 병과인 그는 김 준장의 뒤를 봐주며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강서연 소장입니다. 황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철민 대령 관사를 압수수색해서 이중 장부를 확보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장부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면. 김 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내 목을 조르려 든다. 김 준장은 잔에 담긴 독한 술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에게 여군, 그것도 특수전 출신이 사단장으로 와서 앞길을 막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날뛰는데 초장에 밟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오 사장이 거들었다. 이번에 백마부대 신축 생활관 공사건 우리 태성건설이 따내기로 되어 있던 거 아시죠? 박철민이 날아가면서 그것도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공사비만 수백억인데 이 돈 놓치면 저도 장군님 챙겨드리기 힘듭니다. 돈. 결국은 돈이었다. 김 준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방법이 없지는 않지. 김 준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황중령. 자네 수사단 쪽 인맥 동원해서 백마부대 특별감사를 띄워. 감사 말씀이십니까?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지만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묻히는 게 감사야. 부대 운영비, 유류비, 식자재 납품. 뭐든 좋아. 강서연이 사단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김 준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황중령에게 던졌다. 그리고 이건 강서연의 과거 기록이야. 707 시절 작전 중에 있었던 일들인데 교묘하게 왜곡하면 과잉 진압이나 지휘 통제 실패로 엮을 수 있을 거야. 황중령이 봉투를 집어들며 비열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냥개들을 풀어서 강 소장이 숨도 못 쉬게 만들겠습니다. 멘탈을 탈탈 털어서 스스로 옷 벗게 만들어드리죠. 좋아. 그리고 오 사장. 예, 장군님. 자네 밑에 일 좀 하는 애들 있지? 험한 일 처리하는. 오 사장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입니다. 연변에서 온 기술자들도 있고 특수부대 전역하고 돈이면 뭐든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대기시켜. 감사가 먹히지 않으면 물리적인 경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김 준장은 다시 담배를 물었다. 붉은 불꽃이 타들어가며 그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다. 백마고지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제구보병사단 사단장실. 강서연은 밤이 늦도록 퇴근하지 않고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철민에게서 압수한 비밀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생각보다 썩은 뿌리가 깊군. 그녀는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김태진 준장, 태성건설 5사장, 그리고 육군본부의 몇몇 고위 장교들. 이것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었다.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불량 장비를 납품하여 국방력을 갉아먹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는 거대 비리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영호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가려네. 최 소령도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지. 아닙니다. 사단장님이 깨어 계신데 부관이 먼저 잠들 수는 없습니다. 최 소령은 유자차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서연을 보았다. 그런데 사단장님, 육군본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수사단 특별감사팀이 파견된다고 합니다. 강서연의 손이 멈췄다. 특별감사. 네. 명목은 신임 지휘관 부대 운영 실태 점검이라는데 시기가 너무 공교롭습니다. 박철민 대령 사건이 터지자마자 감사를 나온다는 게. 강서연이 피식 웃었다. 오라고 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그저 책상 물림 장군이 아닌 산전수전 다 겪은 독사라는 사실을. 최소령. 내일 아침 연병장에 전차 대대 도열시켜. 네. 전차 대대 말입니까? 그래. 손님이 오는데 예포 정도는 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지. 아주 화려하게 맞아주자고. 강서연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기가 입안에 퍼졌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백마부대 위병소 앞으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들이닥쳤다. 육군수사단 특별감사팀이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하나같이 거만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다. 감사팀장인 박중령은 선글라스를 끼고 껌을 짝짝 씹으며 위병소를 통과했다. 어이 위병조장. 문 안 열고 뭐해? 감사팀 떴는데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박중령의 윽박에 병사들이 당황하여 차단기를 올렸다. 승합차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본청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차에서 내린 박중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분위기하고는 여기가 군대야 유치원이야? 사단장이 여자라더니 기강이 아주 개판이구만. 그때였다. 쿵.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저 멀리서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나타났다. 육중한 궤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다가왔다. K1 전차들이었다. 수십 대의 전차가 흙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주차장을 포위하듯 도열했다. 이게 뭐야? 박중령과 감사관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전차의 포신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돌아갔다. 검은 폭우가 마치 괴물의 눈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다. 가장 선두에 있는 전차의 해치가 열리고 강서연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색 베레모에 선글라스를 쓰고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전차 위에 서 있었다. 어서 오게. 육군 수사단 여러분. 강서연이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감사관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우리 백마부대는 손님 맞이가 좀 거칠어서 말이야. 놀라지는 않았나?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감사를 하러 온 상급 부대 파견관들에게 전차를 겨누다니요.
이건 명백한 위협입니다. 강서연은 전차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사뿐한 착지였다. 그녀는 뚜벅뚜벅 박중령 앞으로 걸어갔다. 위협이라니. 우리 부대 전차 기동 훈련 중이었을 뿐이야. 자네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훈련장에 들어온 거지. 안 그런가? 뻔뻔할 정도로 태어난 거짓말이었다. 박중령은 말문이 막혔다. 분명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훈련장이라니. 하지만 수십 대의 전차 앞에서 말대꾸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좋습니다. 훈련이시라면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단장님 집무실과 행정반을 감사해야겠습니다. 당장 안내하십시오. 박중령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다. 강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렇게 하지. 최소령 안내해. 감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중령과 감사관들은 사단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류함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거 보십시오. 지난달 유류 사용 내역이 안 맞습니다. 10리터가 빕니다. 이거 횡령 아닙니까? 부식비 지출 결의서에 영수증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관리 소홀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강서연을 압박했다. 10리터 영수증 한 장. 장군을 올가매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강서연에게 흠집을 내고 모욕을 주는 것이었다. 박중령은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흔들었다. 사단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구멍이 많습니까? 여군이라 꼼꼼할 줄 알았더니 살림살이가 영 엉망이네요. 비아냥거리는 말투. 옆에 있던 최소령이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다. 하지만 강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박중령을 빤히 쳐다보았다. 박중령.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지난주 주말에 뭐 했나? 뜬금없는 질문에 박중령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룸살롱 황제에 간 것도 사생활인가? 박중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거기서 태성건설 이사라는 사람에게 양주 접대를 받고 2차, 3차까지 갔지? 성접대 의혹도 있던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중령이 펄쩍 뛰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박중령이 유흥업소에서 건설사 관계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자네가 그동안 수사 무마해주고 받은 뒷돈 내역, 내 손에 다 있어. 강서연은 사진 위로 볼펜을 딱딱 두드렸다. 감사관이 비리 혐의자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거야말로 옷 벗어야 할 사유 아닌가? 이거 어디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707 정보과장만 3년을 했어. 쥐새끼들 동선 파악하는 건 내 전공이야. 강서연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다. 자, 이제 선택해. 여기서 조용히 짐 싸서 꺼질래? 아니면 나랑 같이 헌병대 조사실로 갈래? 아, 참고로 헌병대장은 내 편이야. 박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김태진 준장의 사주를 받고 왔지만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충성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단장님,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유류 내역은 다시 확인해 보니 5차 범위내였습니다. 영수증도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었네요. 박중령은 비굴하게 웃으며 사진들을 슬그머니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현명한 판단이야. 강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가서 전해. 너네 주인한테. 짖는 개를 보내지 말고 물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박중령과 감사팀은 쫓기듯 사단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도망치는 똥개와 다를 바 없었다. 최소령이 감탄 섞인 눈빛으로 강서연을 보았다.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런 정보를 언제 다 수집하셨습니까? 적이 누군지 알면 그들의 약점부터 파악하는 게 기본이지. 김태진 준장 라인 놈들은 하나같이 썩어 있어서 털기도 쉬워. 하지만 강서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면 김태진은 더 더러운 수단을 쓸 것이 분명했다. 최소령. 오늘 밤 당직 근무자들 강화해. 그리고 위병소 말고 후문 쪽 폐쇄회로 화면 감시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쥐새끼들이 쫓겨났으니 이제는 미친 개들이 올 차례거든. 강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새벽 2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백마부대 본청 건물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복도의 비상 유도등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을 뿐이었다. 강서연은 사단장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깨어 있었다. 바스락. 미세한 소리였다. 일반인이라면 바람 소리로 착각하고 넘어갔을 그 작은 파동을 강서연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천장 환풍구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손에 쥐었다. 호흡을 죽이고 근육을 이완시켰다. 툭. 환풍구 뚜껑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자가 내려왔다. 총 3명. 그들은 발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사단장의 암살 혹은 납치. 선두에 선 괴한이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불을 향해 칼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팍! 강서연이 이불을 걷어차며 튀어올랐다. 이불이 괴한의 시야를 가리는 찰나 그녀의 단검이 어둠을 갈랐다. 컥! 손목을 베인 괴한이 칼을 떨어뜨렸다. 강서연은 지체 없이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쳤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괴한이 쓰러졌다. 인연이. 뒤에 있던 두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놈은 권총을 겨누고 다른 한 놈은 칼을 휘둘렀다. 좁은 집무실 안에서의 난투극이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몸을 낮추며 책상 뒤로 굴렀다. 픽픽. 소음기 총성이 울리고 책상 모서리에 나무 파편이 튀었다. 생포해. 죽이면 안 돼. 리더로 보이는 놈이 소리쳤다. 그 말이 강서연에게는 기회였다. 죽일 생각이 없다면 공격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강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 던졌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명패는 권총을 든 놈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다. 악!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강서연은 책상을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날린 회전 발차기가 칼을 든 놈의 턱에 꽂혔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놈의 고개가 돌아갔다. 이가 부러지고 피가 튀었다. 하지만 놈들은 맷집이 좋았다. 쓰러졌던 놈들이 다시 일어나 덤벼들었다. 끈질긴 놈들. 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체격 조건에서 불리했다. 힘으로 맞붙으면 승산이 없다. 기술과 스피드로 제압해야 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깃발봉을 뽑아들었다. 긴 창과 다름없는 무기가 생겼다. 와봐. 그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칼을 든 놈이 찌르기로 들어오자
그녀는 깃발 봉으로 칼을 쳐내고 봉 끝으로 놈의 목젖을 찔렀다. 정확한 급소 가격. 놈은 캑캑거리며 바닥을 굴렀다. 권총을 다시 집어든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강서연은 깃발 봉을 투창처럼 던졌다. 봉은 놈의 어깨를 꿰뚫고 벽에 박혔다. 끄악!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3명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강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리더의 멱살을 잡았다. 누구야? 누가 보냈어? 리더는 피 섞인 침을 강서연의 얼굴에 뱉으며 비웃었다. 퇴. 죽여라. 우린 말 안 한다. 그래? 말 안 하면 평생 말을 못하게 만들어주지. 강서연은 단검을 놈의 손가락 사이에 꽂았다.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거야. 10번의 기회가 있어. 서늘한 살기에 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여자는 진짜다. 군인이기 전에 살인 기술을 배운 인간 병기다. 빠 박태령. 아니 김태진 준장이. 결국 이름이 나왔다. 강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당직 사령과 5분 대기조가 들이닥쳤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총소리가 나서 병사들은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거한 3명, 그리고 그 가운데 땀에 젖은 채 서 있는 작은 여군.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난 괜찮아. 이놈들 묶어. 헌병대 말고 기무부대로 바로 넘겨. 내 직속으로 신문할 거니까. 강서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팔뚝에 얕은 칼자국이 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김태진 준장. 선을 넘었군.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소령. 네. 사단장님.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는 나중이야.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어디로 가시려고요? 강서연이 피 묻은 손으로 정모를 집어들었다. 2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타올랐다. 육군본부. 김태진 그 새끼 목 따러 간다. 백마의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계룡대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의 속도는 시속 160km를 넘나들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영호 소령의 손등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의 강서연 소장은 팔뚝에 붕대를 감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붕대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평온했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사단장님 계룡대까지 10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준장이 이미 손을 썼을 겁니다. 최소령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부상당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그것이었다. 뚫는다. 네. 하지만 위병소에는 무장 헌병들이.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개들이 짖는다고 멈춰야 하나? 밟아. 강서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최소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다. 계룡대 제1정문.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는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태진 준장은 이미 자신의 사조직인 청수의 인맥을 동원해 강서연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명분은 정신 착란을 일으킨 무장 지휘관의 난입 우려였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강서연의 차가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무장한 헌병 10여 명이 즉시 총구를 겨누며 차량을 에워쌌다. 하차하십시오.
당장 시동 끄고 하차하십시오. 헌병 장교인 대위가 확성기로 소리쳤다. 최소령이 당황하여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강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정모에 달린 2개의 별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하지만 헌병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서연 소장님, 상부의 지시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저희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대위가 긴장된 표정으로 권총에 손을 올린 채 말했다. 강서연은 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상부. 어느 상부지? 육군 참모 총장님인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군수참모부 처장 김태진 준장님의 긴급 명령. 대위가 말실수를 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서연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다. 준장이 소장의 앞길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이거 재미있는 군대군. 하극상을 아주 조직적으로 해. 강서연은 대위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대위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장군의 기세에 눌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켜. 안 됩니다. 더 다가오시면 발포하겠습니다. 철컥. 헌병들이 소총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일촉즉발의 상황. 최소령이 비명을 지르듯 뛰쳐나와 강서연 앞을 막아섰다. 쏘지 마. 미쳤어? 사단장님이다. 너희 지금 누구한테 총을 겨누는 거야? 하지만 강서연은 최소령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쏴. 쏠 수 있으면 쏴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헌병들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단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그 총구는 너희의 목숨을 거두러 갈 것이다. 나는 오늘 내 목숨을 노린 반역자들을 처단하러 왔다. 정의를 막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한다. 강서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진짜였다. 헌병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인이다. 본능적으로 누가 진짜 지휘관인지 느낄 수 있었다. 눈앞의 이 작은 여군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사단장님. 대위의 의지가 꺾였다. 그가 슬그머니 총구를 내리자 다른 헌병들도 눈치를 보며 총을 거두기 시작했다. 길을 열겠습니다. 대위가 고개를 숙이며 차단기 조작 버튼을 눌렀다. 강서연은 그를 지나치며 어깨를 툭 쳤다. 현명한 선택이야. 나중에 참작해주지. 강서연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백마의 주인이 탄 차량은 굉음을 내며 본청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김태진 준장의 목덜미까지 불과 5분 거리였다. 본청 건물 로비. 김태진 준장이 심어놓은 사설 경호원들과 수사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정문을 뚫고 들어온 강서연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강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깃발봉을 뽑아들고 태풍처럼 몰아쳤다. 707 시절 익힌 실전 무술은 장식이 아니었다. 퍽, 콰직. 달려드는 장정들의 턱이 돌아가고 팔이 꺾였다. 강서연은 부상당한 팔의 고통조차 잊은 채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볐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남자들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강서연은 피 묻은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거울을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맑았다. 기다려라, 김태진. 지옥을 보여줄 테니.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군수참모부 처장실이 있는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 화려한 문패가 걸린 그곳에 악의 축이 숨어 있었다. 강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사형수의 집행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군수참모부 처장실 안.
김태진 준장은 창백한 얼굴로 위스키 잔을 들이키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술이 바지 위로 흘러내렸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정문이 뚫렸고 로비가 제압당했다는 보고는 이미 받았다. 괴물 같은 년. 어떻게 인간이. 그는 급하게 금고를 열어 여권을 챙겼다. 해외 도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가방을 챙겨 막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참나무 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튕겨 들어왔다. 먼지 구름 속에서 강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군복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두 개의 별만큼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김태진 준장. 강서연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태진은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걸려 넘어졌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헌병 불러. 헌병은 오지 않아. 자네가 매수한 개들은 이미 다 잠들었거든. 강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김태진의 머리 옆 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파편이 튀고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김태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웅크렸다.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돈이 필요해. 내 스위스 계좌에 50억 있어. 그거 다 줄게. 제발 목숨만은. 비굴했다. 장군의 위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서연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50억.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지? 병사들 먹일 밥값 떼먹고 방탄조끼 불량품 납품해서 챙긴 돈 아닌가? 그 돈 때문에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나? 강서연은 품에서 피 묻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태진 준장이 시켰습니다. 강서연 소장을 죽이면 1인당 3억을 준다고. 지난밤 그녀를 습격했던 암살자의 자백이 흘러나왔다. 김태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청부살인 교사, 군수물자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상관 살해미수. 혐의가 아주 화려해. 이 정도면 총살감인 거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야. 김태진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더듬거렸다. 그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장전된 권총이었다. 죽어. 같이 죽자. 김태진이 강서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강서연이 아니었다. 김태진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그의 손등에 강서연이 던진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권총은 바닥 저 멀리로 튕겨나갔다. 아! 내 손! 강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김태진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군인이 총을 뽑았으면 적을 쏴야지 왜 아군을 쏘나. 자네는 군인의 자격도 인간의 자격도 없다. 그때 부서진 문 밖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참모총장과 감찰단 그리고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동작 그만. 참모총장의 고함에 실내가 조용해졌다. 참모총장은 바닥에 뒹구는 김태진과 그를 제압하고 있는 강서연 그리고 피 묻은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게 무슨 추태들인가? 김태진이 울부짖으며 참모총장에게 기어갔다. 총장님, 저 여자가 미쳤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입니다. 저 여자를 당장 사살해 주십시오. 참모총장의 시선이 강서연에게 향했다. 강 소장, 설명해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강서연은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백마, 제구보병사단장 소장 강서연.
군 내부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최영호 소령에게 눈짓했다. 최 소령이 헐레벌떡 뛰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장부를 참모총장에게 건넸다. 박철민 대령과 김태진 준장의 비리 장부 원본, 그리고 암살 사주 녹취록입니다. 김태진 준장은 청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군 인사를 전횡하고 수백억 원대의 국방 예산을 착복했습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현직 사단장인 본인을 청부 살해하려 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장부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장부에는 김태진뿐만 아니라 육군 본부 내에 꽤 많은 고위직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게이트였다. 김태진.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게 사실인가? 총장님. 그게 아니고 전현이 조작한 겁니다. 닥쳐라. 참모총장이 김태진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김태진이 나뒹굴었다. 내 눈과 귀를 속이고 등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여? 내 놈이 그러고도 별을 달 자격이 있나? 참모총장은 뒤에 서 있던 헌병단장에게 손짓했다. 당장 이놈 끌고 가. 그리고 이놈 라인, 청수의 놈들 싹 다 잡아들여.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연행해. 헌병들이 김태진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김태진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썼다. 두고 보자 강서연.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넌 내 손에 죽어.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참모총장이 강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서연의 피 묻은 팔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자네, 무모하군.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을. 절차를 밟는 동안 증거는 인멸되고 제 부하들은 다쳤을 겁니다. 군인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강서연의 당당한 대답에 참모총장은 헛웃음을 지었다. 독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구먼. 알겠네. 자네의 공을 인정하지. 하지만 상명하복 위반과 무력 난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어. 달게 받겠습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강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참모총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누가 옷 벗으라 했나? 이렇게 유능한 장군을 내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가서 치료나 받게. 그리고 수고했다. 참모총장이 강서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제야 강서연의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자 최소령이 급하게 부축했다. 사단장님, 괜찮아. 배가 고프네. 돌아가자. 우리 부대로. 강서연은 피 묻은 정모를 고쳐 썼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백마고지에도 진정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김태진 준장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뉴스는 연일 군 납품 비리 게이트와 여성 사단장의 영웅적인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청수의 소속 장교 수십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태성건설 5사장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도주하려다 검거되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컸지만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서연 소장이 있었다. 일주일 후 강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부대로 복귀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부하들이 기다리는 곳을 비울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그녀의 차량 좌우로 끝이 보이지 않는 도열이 이어졌다. 사단 예하 전 장병이 연병장과 도로변에 나와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만세. 백마.
백마.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동원된 환호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외침이었다. 강서연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연병장 단상에 올랐다. 붕대를 감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섰다. 사랑하는 백마부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싸웠다. 누군가는 나를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는 바로 여러분,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땀방울 속에 있다는 것을. 강서연은 맨 앞줄에 서 있는 김진우 이병과 눈을 마주쳤다. 며칠 전만 해도 연대장의 차를 닦으며 겁에 질려있던 그 신병은 이제 당당한 눈빛을 한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철폐한다.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부당한 얼차려, 비인격적인 대우. 이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섬멸하겠다. 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너희가 내게 보여준 용기를 나는 평생 잊지 않겠다. 나 강서연은 내 군복을 벗는 그날까지 너희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상.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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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은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 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활짝 웃었다. 차가운 독사가 아닌 따뜻한 누나이자 어머니 같은 미소였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병사들은 335 모여 축구도 하고 PX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웃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다. 사단장님. 최영호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다. 무슨 일인가? 육군본부에서 포상 휴가증이 내려왔습니다. 전 장병 4박 5일 특별 휴가입니다. 그래? 참모총장님이 통이 크시군. 그리고 사단장님 앞으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최소령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발신인이 없었다. 강서연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강서연과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강서연의 눈이 커졌다.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707 시절부터 자네는 내 최고의 제자였지. 편지의 내용은 짧았다. 하지만 강서연은 발신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10년 전 작전 중에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옛 스승, 전설적인 특수요원 코드네임 K. 살아 계셨군요. 강서연의 손이 떨렸다. 편지 밑에는 작은 메모가 더 있었다. 조심하게. 청수에는 꼬리일 뿐이야. 진짜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있네. 그들은 자네를 주시하고 있어. 더 강해져야 할 걸세. 강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김태진 준장이 끝이 아니었다니. 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한다는 경고였다. 평화는 잠시뿐인가. 강서연은 편지를 라이터로 태워버렸다. 불길이 종이를 삼키며 사그라들었다. 최소령. 네, 사단장님. 훈련 계획표 가져와. 내일부터 강도 높인다. 네. 퇴원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요. 적이 쉬지 않는데 우리가 쉴 수는 없지. 강서연은 타오르는 재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백마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전사의 것으로 타올랐다. 새로운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던 한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백마고지 능선 위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구보병사단의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 둘, 악.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과거에는 제초 작업이나 간부들의 세차 시중을 드느라 텅 비어 있었을 연병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병사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격투술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릿빛 피부 위로 건강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강서연 소장은 단상 위가 아닌 병사들 사이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자세가 너무 높아. 무게 중심을 낮춰야 상대의 태클에 넘어지지 않는다. 강서연이 한 병사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소리쳤다. 그 병사는 바로 몇 달 전 박철민 대령의 차를 닦으며 벌벌 떨던 김진우 이병이었다. 아니, 이제는 일병으로 진급한 김진우 일병이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진우의 눈빛은 매서웠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강서연이 가르쳐준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부대 내 근접 격투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릴 만큼 성장해 있었다. 강서연은 김진우의 날카로운 주먹 찌르기를 받아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힘이 실렸어. 이제야 군인 주먹 같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렸다. 병사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수통의 물을 마셨다. 강서연도 그들 틈에 섞여 앉았다. 예전 같으면 감히 사단장 옆에 병사가 앉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사단장님, 오늘 저녁 메뉴가 소갈비찜이라는데 사실입니까? 한 병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사실이다. 내가 급양관 멱살 잡고 확인했다. 고기가 적으면 급양관이 대신 솥에 들어갈 거라고 협박했으니 넉넉할 거야. 강서연의 농담에 병사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 그것은 이 부대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였다. 공포와 억압이 사라진 자리를 전우애와 신뢰가 채우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일이 있었다. 군사법원은 박철민 전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김태진 전 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들과 결탁했던 건설사 대표와 비리 장교들도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보내졌다. 정의구현. 그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마다 백마부대 장병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눈앞의 적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강서연은 사단장 관사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스승이 보냈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위스키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켰다. 진짜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 스승의 경고가 뇌리를 맴돌았다. 청수에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군대, 아니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거대한 이익 집단. 그들은 이번 사건으로 잠시 몸을 움츠렸을 뿐 언제든 다시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강서연은 사진 속 스승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서연은 반사적으로 서랍 속의 단검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최영호 소령이었다. 사단장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자네야말로 퇴근 안 하고 뭐하나. 집에 있는 토끼 같은 딸이 기다릴 텐데. 최 소령은 머쓱하게 웃으며 서류 결제판을 내밀었다. 이것만 보고 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내일 있을 707 특수임무단과의 합동훈련 계획서입니다. 강서연은 결제판을 받아들었다. 707. 그녀의 고향이자 그녀를 인간 병기로 만들어준 곳.
친정 식구들이 오는군. 빡빡하게 준비해. 백마부대가 일반 보병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만들어줘야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 애들 도끼가 바짝 올라서 특수부대원들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최소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강서연이 부임한 이후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 하나였다. 무기력한 방관자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참모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최소령. 네, 사단장님.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갑작스러운 칭찬에 최소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다시 군복을 입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평생은 무슨. 자네도 진급해서 장군 달아야지. 가서 쉬어. 내일 새벽부터 바쁠 거야. 최소령이 물러가고 강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저 멀리 위병소 불빛이 보이고 순찰을 도는 초병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가 지켜야 할 평화, 그녀가 목숨 바쳐 수호해야 할 조국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았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 그리고 어깨 위에 2개의 별.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 백마부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전투복 차림의 백마부대 수색대대원들이 서 있었다. 707 팀장이 강서연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단결. 707 특수임무단 팀장 소령박. 정. 훈. 합동훈련차 도착했습니다. 그는 강서연의 옛 부하이자 아끼던 후배였다. 오랜만이네, 박 팀장. 얼굴이 많이 상했어? 훈련이 힘든가 보지. 선배님. 아니, 사단장님께서 키워놓으신 독사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밤잠 설치고 왔습니다. 박 팀장이 농담을 건네며 백마부대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일반 보병 부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살기와 투지,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좋아. 오늘 훈련의 목표는 하나다. 계급장 떼고 부대 마크 떼고 오직 실력으로만 붙는다. 지는 쪽은 오늘 점심 배식 당번이다. 알겠나? 강서연의 외침에 양쪽 부대원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시. 신호와 함께 수백 명의 장정들이 엉겨붙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거친 함성이 연병장을 뒤덮었다. 특수부대의 기술과 백마부대의 깡다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서연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훈련은 치열했다. 처음에는 707이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듯 했으나 백마부대원들은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물고 늘어졌다. 특히 김진우 일병은 덩치가 훨씬 큰 707 대원을 업어치기로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와! 백마부대 쪽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결국 훈련은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분위기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는 전우회로 훈훈했다. 점심시간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땀에 젖은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밥을 먹었다. 강서연도 식판을 들고 그들 사이에 앉았다. 그때 식당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국방부 차세대 전술 장비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 과거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재수사 1000명. 강서연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 신호였다. 강서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군 전체의 자정작용을 이끌어낸 것이다. 해냈군요, 사단장님. 박 팀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강서연은 밥을 한술 크게 떠먹으며 대답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겠지. 그게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 아닌가. 식사를 마친 강서연은 부대 뒷산에 있는 충원탑으로 향했다.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 그녀는 탑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 속에서 먼저 간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잘하고 있다. 지치지 마라. 강서연은 눈을 뜨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산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백마부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연병장에서 뛰어노는 병사들, 도로를 달리는 전차들,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와 부대기.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소중한 터전이었다. 최소령. 언제 따라왔는지 최소령이 뒤에 서 있었다. 네, 사단장님. 오후 일정은 뭔가? 신병교육대 수료식 참석이 있습니다. 훈련병 500명이 사단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서연은 정모를 고쳐 썼다. 챙 위의 금빛 자수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가자. 새로운 백마의 아이들을 만나러. 강서연이 발걸음을 옮겼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오후의 태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전우가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백마는 멈추지 않는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그날까지.